EU에서는 오미크론이 한 1월 중순쯤에 유럽 지역에서 우세종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다음 달 중순, 즉 1월 중순쯤에는 유럽 지역에서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까지 EU 27개국 회원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델타 변이에 오미크론까지 가세해서 최근 몇 주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면서 델타 변이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 우려가 되고 있다. 영국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제일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요. 영국의 경우 오미크론 확진자가 2, 3일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1월 중순쯤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내일쯤이죠. 아마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방역 강화 대책, 일단 방역 강화 대책 발표 예고를 앞두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 말 그대로 좀 실망감이 큰 부분인데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해서 직원도 더 뽑았는데 이제 와서 어쩌라는 말이냐. 연말 대목 회식 자리가 줄줄이 취소되고 여기에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나설 채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둔 식당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직원까지 더 고용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부터 고민입니다. 12월 달부터 손님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알바 학생들도 조금 보충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또 뭐 거리 강화를 하고 시간도 단축한다니까 앞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매출이 반짝 올랐던 것도 잠깐입니다. 식당가는 연말 대목에도 예약 문의가 뚝 끊겼고 기존 예약마저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약이 다 차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뭐 거의 절반 정도는 취소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등 가족 단위 호캉스를 앞둔 숙박업계도 울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사실 거리두기 강화되고 뭐 이러면서 숙박시설 뭐 제한 걸리면서 사실 연말 특수를 저희가 온전히 다 누리진 못했었거든요. 참다 못한 일부 자영업단체들은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2일 광화문에서 거리 시위를 통해 방역 패스 철폐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달 만에 갑자기 이게 또 시간 제한을 하는 것인데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80%인 나라에서 시간 제한을 해서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지금 방역 당국에 너무 무책임하고. 연말 대목을 앞두고 거리두기 강화 소식에 자영업자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그죠? 아무튼 자영업자 소상공인 쪽으로 좀 제대로 된 손실 보상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지금 재택 치료 기본 의무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치료 물품 오지도 않고 말 그대로 그냥 격리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치된 재택 치료. 치료 물품 안 오고 격리만 된 상태인데요. 이번엔 재택치료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치료 물품 같은 걸 전혀 받지 못했던 환자 얘기입니다. 물품을 보내줘야 하는 보건소 측은 자신들도 답답하다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8살 김모 씨가 확진된 건 지난 2일. 하지만 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아무런 물품도 받지 못했습니다. 투여를 받아야 되는데 물어볼 때도 없고 하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인 생필품은 물론 의약품과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이 담긴 치료 키트도 없었습니다. 치료가 이뤄진 게 아니라 격리만 당한 겁니다. 보건소에는 일단은 낮에는 거의 연락이 안 됐고 다음 날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답변을 키트가 모자라서 그런다.
보건소 측도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만 밀어 넣는 거거든, 보건소에다가. 오늘 갑자기 모든 환자가 재택이 원칙이다 이래버리니까. 지자체들은 뒤늦게 재택치료 인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모집 공고를 낸 곳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도록 했습니다.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기 전 하루에 새로 추가된 재택치료 환자는 1,11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3,576명으로 늘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환자가 는 건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인수인계가 안 된다든지 그 과정 속에서 에러가 많이 안 생기겠어요. 12월 심지 1월 인사철이잖아요. 재택치료를 뿌리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그죠? 정부의 말 그대로 좀 무성의한 아무 생각 없는 탁상 행정의 결과 부분이죠. 위드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본적인 단계적인 수준의 계획 부분부터 그리고 재택치료 한다고 하면 그죠? 그 전부터 뭔가 시스템이든 인원이든 준비를 해놓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조차 안 하면서 무조건 그냥 재택치료 의무화를 한 부분이죠. 네,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급증하다 보니 이제 또 방역 강화 대책 이제 다시 나옵니다. 일상 다시 멈춘다. 2주간 모임 4명 정도 그리고 영업 제한 밤 9시 정도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결국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은 멈추게 됩니다.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저희가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먼저 모임의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하는 게 유력합니다. 2명으로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한 끝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가게의 문은 밤 9시에 닫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를 앞두고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4,580명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8,000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첫 소식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예고했습니다. 그간 언급만 해온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애초 금요일로 예상됐는데 하루 앞당겨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줄이는 안이 유력합니다. 한때 2명 제한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4명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 2주 동안 적용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거리두기 4단계 기준보다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2주 시간을 벌어 3차 접종률을 올리고 병상을 확보해서 다시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방역 패스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지금은 일행 중 미접종자 1명은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걸 없애는 걸 검토 중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도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교회 등의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도 논의 중이고 시설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방역 조치를 강화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코로나로 숨진 사람 중 3분의 1가량이 일상 회복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환자와 사망자가 느는 걸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제대로 된 대책 빨리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는 몰누피라비르, 머크 먹는 치료제, 임신부, 태아의 위험 해서 그죠? 부작용 이슈 부분으로 FDA에서 최종 승인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기사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머크가 10월 초였나요? 아무튼 10월 초쯤에 FDA 긴급 승인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미 FDA의 외부 전문가 회의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었죠. 그 이후에 계속 FDA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머크의 효과 30%밖에 안 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부작용 이슈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겠고 또 하나는 그죠? 화이자 그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똑같은 경구용 치료제 그러면 머크는 실질적으로 30%의 부작용 이슈 부분이니까 나가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DNA 돌연변이로 선천적 기형 유발 발견했다는 부분이었죠. 미국 머크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 FDA가 자문위원회의 승인 권고에도 최종 승인을 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미 최대 바이오 전문지인 바이오스페이스에 따르면 FDA는 관련 브리핑에서 몰루피라비르의 사용의 이익이 위험을 능가한다고 볼 만한 임상 시나리오가 거의 없어 사용 허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네, 우리 정부도 정신 차려야죠. 미 FDA에서 당연히 승인 안 해주면 그죠? 우리 정부도 승인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 성구매 머크 거 24만 명분 성구매했죠. 계약 파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어 동물 실험을 모델로 한 3개월 임상 연구 결과 몰루피라비르가 배아, 태아 발달 시기 연골과 비정상 뼈 형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쥐와 토끼의 태아는 뼈 형성이 지연되고 불완전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말 그대로 연구 결과 몰루피라비르가 DNA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연구는 32일간 관찰을 한 부분이고요. 이 돌연변이는 암을 유발하거나 발달 중인 태아나 정자, 정구세포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선천적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연구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머크, 우리의 치료제는 5일간 사용해 바이러스를 빨리 박멸하는 것이 목표이지 장기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일간에 하루 2알, 4알씩 해서 총 40알을 복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무튼 네, 머크. 과거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문제가 된 선례가 있었던 약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죠? 리콜 당했던 부분이었죠. 당초 기대보다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기존의 50%에서 30%대로 뚝 떨어졌던 부분이었죠. 1차 실험 결과와 2차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 1차 때는 50% 효과를 보였습니다. 2차 실험 때는 위약군보다 효과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실험 결과 부분이죠. 네, 이러한 부분으로 효과가 전체 30%로 떨어졌던 부분이었고 FDA 외부 전문가 자문위에서도 23명 중에서 찬성 13명, 반대 10명 부분이었죠. 네, 아무튼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내도 그죠? 24만 명분 성구매한 거 정은경 질병청장은 계약 파기를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어떻게 나올지 한번 머크 FDA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FDA는 그죠? 화이자건이 있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